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파트 4에서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장에 와서 유아 아시죠? 애기. 네. 그 다음에 아동. 네. 자, 아동의 정신 장애예요. 자,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서부터 이 아동에 이르기까지 신경 발달 장애가 있고 불안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있고 급식 및 섭식 장애가 있고 배설 장애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장애 우리가 20가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자, 20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 디테일하게 가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유아기에서 아동기 처음 진단되는 DSM-5 장애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경 발달 장애다. 신경이 이게 발달을 다 해야 되는데 신경이 발달을 하다가 중단했어.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장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장애 하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에서 이상이야. 이상. 자, 그러면 흔히 지금 이 유아기 아동기에서는 지금 자라날 때 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가 됐어. 그러면 뭐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발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달을 하면은 그건 장애가 아닌 거야. 근데 신경이 발달을 못해. 발달을 중단했어. 그래서 이게 발달 중단이야. 발달이 중단되면 이게 발달이 계속 성장을 못하면 멈추면 중단이 멈추는 거잖아요. 자, 이 발달이 멈추면 그게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인생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인간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달이. 예, 공부도 여러분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발달이라는 게 봐봐요. 먹는다고 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나이 차면 다 발달이 끝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발달돼야 되겠어요? 정신이 발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란 말이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 내가 이 학습인데, 자, 이 배움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8단계로 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을 5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릭슨은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년이 돼서도 계속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에릭슨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왜 공부를 하냐?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 이번에 심리학 박사 저 논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공부를. 그러니까 사람이 발달을 안 하면 장애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하고 이어서 간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발달로 인해서 하나는 성장을 하는 거고, 이게 성장을 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이게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퇴보예요. 퇴보. 자,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앞에 사람은 갔으니까 발달을 한 거고 나는 앞에 사람하고 격차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내가 멈추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뭐야? 나중에 결과는 퇴보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발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신경 발달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신경이 계속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달이 멈춰버렸어. 멈추니까 멈추는 순간부터 걔는 장애가 되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근데 어느 날 배움을 멈췄네. 자, 멈췄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말 못하네. 장애라는 말을 못하네. 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발달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의 세포는요, 계속 바뀌어요. 새롭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생략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바뀌니까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지, 안 바뀌면 벌써 썩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몸도 계속해서 발달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달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배움을 포기한 사람이 장애야, 장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를 계속 이어가세요. 하다못해 늙어서도요, 책 한 권이라도 붙들고 손에 붙들고 있고, 늙어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책이라도 한 권, 요즘에는요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옛날에는 신문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옛날에는 신문이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그래갖고 신문 뭐 배달, 요즘에 신문 누가 보는 데 있어요? 핸드폰에 뭐 유튜브에 뭐 다 나와 있고 뭐 인터넷에 다 보면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편한 세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그냥 책 읽는 거와 내가 내 손에서 눈으로 책을 읽고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만 갖고 다니지 말고 책이라도 하나씩 갖고 다니시라 이거예요. 지하철에 갈 때 그냥 졸지 말고 가실 때는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다녀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이라도 읽으면서 다니라니까 소설책, 장편 소설을 그걸 갖고 다녀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그거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거 계속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지금 계속 읽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처음에 무슨 내용이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아기 아동기 처음 진단된 장애가 신경 발달, 이게 장애가 돼. 그 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그 다음에 기타 정신병적 장애. 자, 요렇게 조현병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요즘엔 다 모든 병들이 약물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해요. 조현병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병적 장애. 그 다음에 불안장애 아까 했잖아요. 불안한 거야. 근데 이 불안한 것도 정상적에서 벗어난 거죠. 정상적에서. 계속 불안한 거.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장애.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예? 많이 먹어?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또 조금 먹는 사람은 되게 조금 먹지. 그래서 왜 조금 먹냐 그럼 뭐라 그래? 살 빼려고. 다이어트.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키에 그 몸무게가 이렇게 이랬는데 대부분 이 요즘에 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 보면요. 다 영양실조야. 자기네들은 뭐 살 빠졌다고 뭐 좋아가지고 배가 저 허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날씬해갖고 그거 자랑하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가 문제인 거야.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있고 이게 왕성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늙어서 그게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늙어서 못 먹어봐. 그러면 이제 늙는 것도 힘들어요. 젊어서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포기하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늙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늙어서 살도 없어봐. 가뜩이나 늙으면 막 이렇게 살도 빠지고 막 힘도 없어지는데 나중에
얼굴은 팽팽해. 얼굴은 팽팽해. 근데 단지 늙어서 얼굴은 정말 아주 그냥 피부도 좋은데 언덕을 못 올라가서 그러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나. 피부는 처녀 같아. 굉장히 좋아. 근데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야. 언덕을. 그럼 어떻게 늘 힘이 없어서 언덕 못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급식, 섭식 너무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이런 것도 장애다. 그다음에 배설장애, 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설이 장애돼. 하여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은 것만큼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배설을 잘해야 되잖아요. 배설.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내보내자. 네? 그러니까 돈도 버는 것만큼 쓰자. 이래야 되는데 먹은 거면 잔뜩 먹고 내보내질 않아. 그럼 뭐야? 비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먹은 거는 조금 있는데 내보내는 게 많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살 빠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죽는 거지. 이 균형이 참 잘 맞아야 돼. 배설장애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발달 장애를 우리가 보면 지적장애라는 게 있어요. 지적장애가 뭐냐? 이 지능이죠. IQ. 그죠? 지적. 그래서 연령,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이 일치하는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인 정신능력과 결함과 일상의 적응 기능의 손상을 보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3세 때, 5세 때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안 따라가네. 머리가. 그래서 벌써 5살 정도 되면 하나 더하기 2개 때 아이는 2개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아이가 5년이 됐는데 그거를 몰라. 그럼 뭐예요? 그 지적장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즘엔 그래도 TV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의 지능이 어디가 더 높았겠어요? 서울이 높았겠죠.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보는 게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맨날 농사나 짓고 뭐 소하고 뭐 다 가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애들이 이 서울 애들을 이 지능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IQ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 또래와 그 또래와 나와의 차이를 볼 때 내가 비슷해야 되는데 또래보다는 내가 이게 떨어져. 이게 지적장애. 그죠? 네. 또 너무 많이요. 또래는 이런데 자기는 너무 있어가지고 뭐 천재다 뭐 그러잖아요. 천재.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에서 천재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 그죠?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천재니까 지금쯤은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난리 난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천재같이 막 해서 대단하게 막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만약에 말이에요. 5살 먹은 아이가 5살짜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나이까? 제 임금의 아들도 아니고 막 그리고 어머니 조부님 막 이러고 해봐. 그러면 그것 또한 그 지적 장애 아니요. 그죠? 근데 그거 사람들은 남보다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들 걱정을 안 하고 좋아하잖아. 막 거기다가 막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애들한테 막 천재 교육, 막 천재 교육,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 또한 뭐 심각하게 보면 그것도 또 지적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발달을 이렇게 그 발달의 그 나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얘 갑자기 너무 많이 발달을 해버린 거잖아. 그것도 장애지. 그죠? 자, 어쨌든 그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적장애 개인의 지능지수는 15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 100인 검사에서 65에서 75점 이하 범위를
지적 장애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경계선 아까 70에서 80이라고 그랬잖아요. 70에서 80. 자,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65에서 75까지.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네. 그죠? 평균. 65에서 75니까 평균 70.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80이 조금 넘으면, 그런 데는 그냥 괜찮아요. 이제 행동은 크게 잘못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하가 문제지, 이하가. 이하가 문제니까는 얘네들은 미래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먹는 거, 현재 자기네 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절제가 거의 안 되는 것이. 지적 장애가 되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그 생리적 그 욕구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지적 장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죠.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이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 경험으로부터의 학습과 같은 전반적 정신 기능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 지적 장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있어요. 자, 의사소통 장애는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이용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메시지에 담겨있는 내용을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처리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현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언어, 말하기, 의사소통에 결함이 생긴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볼 때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말하기.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조음, 유창성, 목소리, 공명의 질, 이 말하기. 이런 말하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어, 수화, 문어, 그림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사고 또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소통이에요. 언어. 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뭐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의사소통을 잘한다면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청을 잘해야지. 경청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경청을 했으면은 우리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 아, 그러시군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되군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공감이다. 근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봐.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쳐주고, 박수를 칠 때 박수를 쳐주고, 감탄사도 가끔 넣어주고, 그렇죠? 어머 세상에, 아유 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자,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어떻게 내가 어머 세상에, 아유 그랬군요. 아우 그랬군요. 자, 이렇게 써. 이렇게 한다고만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를 해야죠? 내가 격려를 해줘. 배려를 해야죠. 배려. 격려도 하고, 이 격려, 칭찬.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는 이거 참 잘하셨네요. 자, 이런 격려와 칭찬. 그 사람이 이 격려와 칭찬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그 사람을 키워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책망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요, 반항 의식이 생기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빗나가게 되고, 책망한 사람은 거기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자,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울었어. 엄마가 뭐라 그래? 울지 마. 울지 말해. 또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 좋아서 되니까 조용해. 근데 이제 엄마 친구가 왔어. 엄마 친구가 하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엄마 친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더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장난도 막 치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나가 놀아.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가만히 보니까 거의 이게 컴퓨터가 참 이게 리모컨이 참 신기하잖아 아이가.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만지지 마. 만지지 말래.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니 좀 좋아서 뭐 좀 하려니까는 시끄러워.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좀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울라 그러니까 좀 울지 마. 또 그 다음에 좀 만지려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 그래서 또 엄마 친구 와서 열심히 또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나가 놀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밥상에 딱 들어오면 신기하잖아. 그죠? 안 신기해? 신기하지. 어린아이가 밥상 들어오면. 그러니 밥그릇 만져보고 싶어 안 만져보고 싶어? 그 밥그릇 만져보고 안 뜨! 깜짝 놀라서 만질래다가 애가 놀래. 그래서 국은 또 뭔가 국도 손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 해볼 휘둘러 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돼! 만지지 마! 안 뜨!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엔 또 반찬이라도 하나 좀 애들이 좀 이렇게 뭔가 해서 반찬이라도 휘저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아니 이 엄마는 처음부터 안 된다, 울지 마라, 나가노라, 조용해, 시끄러워. 엄마가 뭐 하라는 거 있은 거 뭐 있어? 뭐 하라고 하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네?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가 밤에 또 좋아가지고 밤에 또 이렇게 안 자고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니까 자! 불 꺼! 예. 아니 엄마가 하라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어린아이한테 뭐 하라고 한 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전부 엄마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뭐가 되겠어? 이 아이는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율성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엄마가 이게 안 돼, 하지 마, 나가 놀아 막 이래버리니까 애가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수업도 가서 보면 자율성이 없어. 자율성.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왜 자율학습? 자율학습을 왜 해? 자율학습이 왜 필요한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잖아. 왜 자율학습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누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그러면 잘 보세요. 애들이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율학습에 대한 거예요.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자라는 그 과목 성적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죠? 이게 자율학습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들이 자기가 부족한 그 과목을 그 시간에 공부해요? 아니면 엎드려 있고 놀고 핸드폰하고 쉬고 장난치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자율학습이 어떤 도움이 되는데 숙제 나오지 숙제. 숙제밖에 자율학습하는 동안에 그 숙제라는 시간이 아니잖아. 숙제는 집에 가서 해야지. 왜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와서 숙제를 해?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말이에요. 전부가
엄마가 부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어? 그래 애가 좀 부끄러워 만져보면 그래 만져보라 만져지. 지가 뜨거우면 또 안 만질 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국은 좀 어떤가? 국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국은 잘 먹는 거? 국에 안 돼! 아유 그래 깜짝 놀라. 반찬은 이게 뭐 다 맛있는 거. 만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애들의 피가 끓고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가만히 되고 있어봐 애가. 그럼 그 애는 어떤 애요? 병든 애든지 죽을 애요. 어? 이 애들 보고 애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얘가 병들든지 죽든지 하라는 거 아니요. 어? 애가 가만히 어른처럼 가만히 있어. 어른은요 이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좋고, 잠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어른이 될수록 이게 활동력이 적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거잖아. 늙을수록 그죠? 근데 애들은 성장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야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낳으면 만져라. 그래 열심히 더 시끄럽게 해봐. 그래 더 시끄럽게 그래. 리모컨 막 부셔도 괜찮아 그냥 더 부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눌러봐 그냥 막.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들이 지나가면 저 전자제품 다 새로 사야 되잖아. 5년 지나면 애들 둘 키워봐. 애들이 그냥 눌러가지고 막 다 고장나잖아. 어차피 전자제품은 2,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아니요? 그 구닥다리 갖고 그거 계속 10년, 20년 쓰려 그래? 네? 그 애들이 좀 만지기로 서니 그걸 갖다가 막 만지지 말라고 나가 놀으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서 엄마가 이거 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 전부가 다 엄마의 입에서는 안 돼. 조용해. 시끄러. 나가 놀아. 빨리 자. 엄마가 한 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그게 부정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하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해서 혼자 독립성이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어졌어. 그래서 마마무이가 됐어. 그래서 시집갈 때도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벌어서 시집갔잖아요. 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벌어서 지하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잖아. 결혼식. 요즘에는 어때? 그것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냐 이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이 배려가 필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존중이다. 그렇게 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